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I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동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대로 할게요.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면 비전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등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AOI 솔루션과 레이저 솔루션 그리고 비전 AI 솔루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즉 OLED 산업, 그리고 2차전지 산업, 자동차 산업 등에 현재 응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2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HBM3E 양산 시작, 수율 핵심 장비인 레이저 어닐링 독점 공급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SK하이닉스가 현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최대 용량인 36GB를 구현한 HBM3E의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동사는 SK하이닉스의 HBM3 양산 라인에서 반도체 수율 개선을 돕는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다. 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현존 고대역폭 메모리 최대 용량인 36GB를 구현한 HBM3E의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기존 HBM3E가 3GB D램 단품 칩 8개를 수직 적층한 24GB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용량이 대폭 늘었다. 양산 제품은 연내 고일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HBM3E의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한 바 있는데 6개월 만에 12단 양산에 돌입한 것이다. 동사는 HBM3E의 12단 제품이 인공지능 즉 AI 메모리의 필수적인 속도와 용량, 안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동작 속도를 현존 메모리 최고 속도인 9.6GBps로 높였다. 이는 이번 제품 4개에 탑재한 단일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인 라마 3 70B를 구동할 경우 700억 개의 전체 파라미터를 초당 35번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또 기존 8단 제품과 동일한 두께로 3GB D램 칩 12개를 적층해 용량을 50% 늘렸다. 이를 위해 D램 단품 칩을 기존보다 40% 얇게 만든 뒤 수직으로 쌓았다. 이와 함께 얇아진 칩을 더 높이 쌓을 때 생기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됐다. SK하이닉스는 자사 핵심 기술인 어드밴스드 MR, MUF 공정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전 세대보다 방열 성능을 10% 높이고 강화된 휨 형상 제어를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죄송합니다. SK하이닉스는 12단 신제품의 양산 성공을 통해서 AI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의 HBM3E의 양산 라인의 반도체 수율 개선을 돕는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동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은 웨이퍼 이온 주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도펀트의 정렬 오차를 바로잡는 장비이다. 전공용 과정에서 부도체인 웨이퍼가 정기적 특성을 가하기 위해 이온을 주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미지가 발생한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실리콘 격차가 틀어지는 현상을 레이저 조사로 바로잡는 솔루션이다. 고열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급속 어닐링 방식 대비 감사합니다. 급속 어닐링 방식 대비 뒤틀림 단층 발생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HBM 같은 고단층 반도체 공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반도체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비이다. 죄송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주식 농민님들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번 쭉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조금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조금 구분해 보셔야 돼요. 자, 엔비디아 같은 데 보면은 엔비디아의 거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의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보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HBM 다음 단계로 가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SK하이닉스 향과 삼성전자 향이 있다면은 물론 양쪽에 다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지만은 혹시라도 그래 됐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 꾸준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종목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외국인들 투자 방식이 어떠냐면은 자, 그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물론 환율, 환차익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돈 버는 방식은 쉽게 설명하면은 그 선물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옵션에서 돈을 버는데 선물 옵션을 돈을 버는데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삼성전자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삼성전자를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외국의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하고 우리나라 가중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수 내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치 방식입니다. 자, S&P 500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나 똑같이 500분의 1이란 거죠. 500분의 1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가냐. 그래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있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500분의 1입니다. 시가총액이 10억 원짜리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짜리나 똑같은 평균 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다? 가중치 방식입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코스피 대략적으로 1000종목이라면은 삼성전자가 한 종목 있다. 그러면 1000분의 1로 돼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 어쩌다?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입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만 하면 대략적으로 15%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자면 2.5%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8%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합해되면 18%란 거죠. 1000종목 중에 한 종목일 뿐인데 전체 18% 포지션으로 그 시장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S&P 500 중 한 종이라 500분의 1로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사고 팔고 하면서 지수를 맞추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선물 옵션을 돈을 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사고 팔고 하면서 선물 옵션에 이 본인이 투자한 그 수치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수치에 맞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번다는 목적이 아니고 이런 선물이라든지 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서 돈을 번다. 그 활용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그냥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에 거의 한 18% 반영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용해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춰가지고 선물 옵션 돈을 번다. 그걸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는 실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불확실성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피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빼버립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또 다르기 때문에 동사는 SK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평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자, 동사 오늘 2.69% 상승하면서 11,400원에 마감했습니다. 11,440원에 마감했네요. 주가 보면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현재 좀 기관 조정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냥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가 아니고 코스피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빼면서 삼성전자 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대응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하지만 삼성전자 조금 다르다는 개념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44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대 12,000원, 그 다음에 13,500원과 17,000원, 18,000원, 19,500원, 21,000원, 22,500원, 24,000원, 28,000원, 3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3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18,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500원, 2차 지지대 만원, 그 밑에 9,500원과 9,000원, 8,500원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바닥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바로 대량거래가 수반이 됩니다. 대량거래 터지게 되면은 고점에 잡으신 분이라도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눌림목 나오는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6만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매수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한 달 동안 11,000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샀다, 팔았다, 샀다. 현재 트레이드하고 있고요. 금투는 최근에 순매수, 투시는 순매도, 사모펀드는 최근에 입지를 들었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해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하고 사모펀드 위주로 보시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은 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없는데 입지라도 들어오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20%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 지분율을 보셨습니다. 동사 최대주 지분율은 38.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이 정도면 최대주가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70억 원대, 올해도 1,510억 원대, 작년 올해 큰 차이가 없네요. 내년도에는 드디어 1,37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80억 원대에서 올해 190억 원대, 내년에 38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란 거죠.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3분기 50억 원대, 4분기 50억 원대, 올해 1분기 33억 원, 2분기 69억 원, 자, 3분기는 작년에 52억 원 대비 올해 32억 원, 조금 안 좋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9억 원 대비 올해 74억 원. 그래서 4분기부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 그때 들었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이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3%, 이 정도는 무차입경이고요. 유보율은 9,9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27.9%가 예상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마진율이 8.07, 올해는 18.6, 내년도 27.9%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율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대비 4배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063원, BPS는 13,086원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내년도 예상 EPS 2063원이니까 2100원 기준으로 보신다 했습니다. 현재 11,000원대입니다. 현재 PER 5배라고 하는 거죠. PER 5배다. 자, 적정 주가 수준이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25배,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20에서 25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PER 현재 구간 5배 구간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을 참고하시고요. 그럼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2063원 곱하기 20에서 25배입니다. 쉽게 해서는 2,000원에 20배 얼마입니까? 4만원부터라는 거죠. 4만원부터 한 5만원, 4만원에서 5만원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구간 PER 5배, 11,000원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인 거죠. 어디서 실적이 나오냐면요. 대부분 이제 AOI 솔루션, 자, 77%, 레이저 솔루션, 15%, 나머지 기타. 대부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상장했고요.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되는 회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유지 보수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T 오늘 종가 11,44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핸들하고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1,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1,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1.3%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단 HBM3E의 양산을 시작했다. 관련돼가지고 동사가 SK하이닉스의 핵심 장비 레이저 어린이력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7.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4.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13,500원, 2차는 18,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만원, 2차는 8,500원가 됐습니다. 오늘은 DIT 종목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